한편 전라남도 여수에서는 또 다른 봄 손님 맞이로 분주합니다. 매년 이맘때 반갑게 찾아오는 작물, 바로 돌산 갓입니다. 제철 맞은 갓 수확으로 바쁜 요즘, 봄에가 갓이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겨울을 해동을 해가지고 이게 오래 재배되고 겨울을 지나서 그러지 봄에 먹으면 갓이 진짜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어요. 둘이 먹다 죽어도 혼자 없어져도 모르니까 진짜 좋아요, 갓이. 돌산 갓은 1950년대 해방 후 일본에서 들여온 품종으로 현재는 한국의 재배 환경에 맞는 품종으로 개량되어 생산되고 있는데요. 여수에서만 연간 약 3만 톤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제철 갓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온 마을 사람들이 갓 수확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집니다. 뿌리가 이렇게 되면은 김치 담을 때 안 좋잖아요. 이렇게 맞게 해야지 김치 먹는 사람도 좋아라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리 이제 바짝 해는 거예요. 뿌리를 말끔하게 제거해주며 수확하기 위해서는 갓을 자르는 데 쓰이는 칼부터 남다른데요. 칼도 제가 만든 겁니다. 이게 풀되는 낫 있잖아. 낫. 우리가 이제 시판에 사는 낫. 낫이 좀 부러져서 못 쓰게 된 걸 끝을 이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렇게. 저마다 자기 손에 맞는 칼을 직접 제작해 쓴답니다. 오늘 수확해야 하는 갓의 양만 무려 1톤. 주문량을 맞춰야 하다 보니 속도는 필수인데요. 능숙한 손놀림으로 갓을 수확합니다. 간단한 작업 같지만 하루 종일 쪼그리고 해야 하는 힘든 작업인데요. 하루에 한 사람이 200kg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한 200kg 정도인 거예요? 4명의 작업자가 이른 새벽부터 시작해 꼬박 한나절을 집중해서 일해야 맞출 수 있는 양입니다. 작업자들의 평균 연령은 60세 이상. 갓을 수확하다 보면 안 아픈 곳이 없답니다. 아파도 죽고요 이제 해 먹어야 살란게 먹어야지. 시골 사람들이 전부 다 80%가 한다. 수확한 갓은 줄기가 최대한 다치지 않게 보자기에 싸서 묶어주는데요. 김치를 담는 공장으로 가기 때문에 박스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이제 밭 근처에 있는 갓김치 공장으로 곧바로 이동하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갓김치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금물에 갓을 절이는 작업입니다. 갓이 부드럽고 연해요. 예, 이렇게. 안 뻣뻣하고 겨울 갓이라서 부드럽고 연해요. 이게 겨울에 살짝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달고 맛있어요. 갓은 1년 내내 재배되지만 이맘때 노지에서 첫 수확하는 갓의 맛을 따라갈 수가 없답니다. 소금을 녹여 만든 염수에 갓을 그대로 넣어주는데요. 이제 많이 오면은 600kg까지 절이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400kg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절어요. 많은 양의 갓을 골고루 일정하게 절여주는 것이 핵심. 염수를 약간 좀 싱겁게 했으니까 소금을 살짝 이렇게 뿌려줘야 간이 잘 죽어요. 염수만 가지고는 숨이 좀 덜 죽어요. 마지막으로 갓이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누름판으로 눌러주는데요. 이렇게 꼬박 10시간 이상 절여줘야 합니다. 여름에는요 작게 절이는데 염수물이 찼기 때문에 빨리 안 죽기 때문에 지금 간하면 내일 아침에 씻어요. 절이는 작업이 끝나면 이젠 김치 양념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산 건고추입니다, 이게. 우리는 농민들이 농사진 농산물만 사용하기 때문에 국산 회는 안 씁니다. 국산만 쓰고 있어요. 1톤가량의 갓김치를 만들기 위해 약 100kg의 건고추가 사용되는데요. 먼저 국내산 건고추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모든 과정은 기계가 아닌 사람 손으로 직접 하는데요. 고추 가루는 텁텁하고 맛이 덜해요. 건고추는 이 씨가 들어가기 때문에 씨를 안 뺐거든요. 씨가 들어가서 칼칼하니 매콤하니 맛있어요. 깨끗이 씻어낸 건고추에 정성스럽게 만든 찹쌀풀을 넣어준 다음 김치에 감칠맛을 더해줄 마늘과 액젓을 더해줍니다. 집에서도 양념하는 방법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제 모든 양념 재료들을 곱게 갈아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갓김치를 만드는 모든 과정 중 기계로 만드는 유일한 과정이랍니다. 완성된 양념장은 모든 재료들이 골고루 섞일 수 있게 한 번 더 저어주는데요. 냉장고에서 하루 숙성해 갖고 쓰고 있습니다. 바로 쓰면 거칠거든요. 근데 하루 숙성하면 좋아요.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다시 모인 작업자들. 어제 절여놓은 갓김치를 깨끗이 씻어줘야 하는데요. 총 4번을 씻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씻어줘야 돼요? 이거 이제 여기서 흙도 있을 거니까 흔들어서 씻고 또 여기서 또 이물질도 대충 데리고 줄기 사이사이에 이물질을 걸러내면서 꼼꼼하게 이루어지는 세척 작업.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파리들도 제거해줘야 하는데요. 이게 이제 겨울에 얼고 녹고 해가지고 이렇게 전입이 된 거 이런 건 다 떼어내죠. 아무렇게나 씻으면 될 것 같지만 씻는 데에도 나름의 방법이 있습니다. 물속에 넣은 후 원을 그리듯 돌려주면서 마찰을 일으키면 이물질 제거가 좀 더 수월해진다는데요. 이거 이제 돌리면서 하니까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하니까 흙이 빠지면 흔들어야 돼요. 그래야는 흙이 잘 안 빠져요. 빠른 속도로 물살을 일으키면서 물속에서 돌리고 흔들어주는 것이 세척 비법. 1톤이 넘는 양의 갓을 하나하나 사람의 손으로 씻어야 하다 보니 노동량이 어마어마한데요. 애쓴 만큼 갓김치의 맛이 달라지니 허투루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얼마나 작업해야 돼요? 1,500kg 작업합니다. 잘 씻은 갓은 어느 정도 물기를 빼낸 다음 하루 동안 냉장고에서 숙성한 양념과 잘 버무려 주는데요. 양념의 양과 버무리는 방식에 따라서도 맛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양념 묻혀갖고 살랑살랑. 이게 막 버물러 버리면은 쓴맛이 나니까 살랑살랑 털어가면서 양념을 털어가면서요. 이게 구수한 맛도 나고 김치가 맛있어요. 양념과 갓의 비율을 잘 맞춰서 버무려야 하는데 오로지 감각에 의지해서 버무립니다. 돌산갓은 일반 갓보다 섬유질이 적고 잎과 줄기가 연하여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는데요. 한때 전라도 김치의 자존심이라 불리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이게 와사비 역할을 한다잖아요. 이걸 갖고 회도 싸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숙성시켜갖고 먹으면 더 맛을 진미를 알아요. 꼬박 반나절을 서서 매운 갓김치와 씨름하는 작업자들. 그야말로 갓김치에 온 정성을 쏟아냅니다. 어느덧 찾아온 점심시간. 식사 메뉴엔 늘 갓김치가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3, 4월 달에 제일 맛있어요. 갓김치는. 매일 보는 갓김치인데도 질릴 줄 모른답니다. 잘 익은 수육과도 찰떡궁합인 갓김치. 갓김치와 수육 한 입에 하루의 피로가 사르르 녹는 것 같네요. 하하, 진짜 군침이 돕니다. 점심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왜 그래요? 아주 꿀맛이에요. 일하다가 배가 고플 때 먹으니까 제일 맛있어요.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입맛이 돋아나죠. 톡 쏘는 맛으로 바닥난 에너지까지 충전합니다. 오후 작업 시간. 양념의 매콤한 맛과 갓의 톡 쏘는 매운 향까지 온 작업장에 퍼지다 보니
눈물 콧물은 기본이랍니다. 엄청 매워요. 여름에는 더 매워요. 독가스. 똑같아요? 예, 군인들이 하는 말 그 있잖아요. 그 들어간 게 뭐지? 하생빵? 하생빵. 보다 더 심하다 그래요. 눈을 뜰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작업을 멈출 수가 없는데요. 포장 전 혹여나 양념이 골고루 잘 묻었는지 다시 확인해 줍니다. 그 다음 1kg씩 어림 잡아 분류를 해주는데요. 고르면서도 양념이 조금 덜 묻어 있다 싶으면 또 이제 또 묻어 있는 양념 쪽에서 이렇게 또 발라줘가면서 이렇게 이제 차곡차곡 정리해 주는 거예요. 포장을 위해 갓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작업도 손이 많이 가는데요. 일정한 양으로 나눠둔 갓김치를 진공 포장해 줍니다. 포장을 끝으로 전국 방방곡곡 소비자들의 밥상에 오를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성을 다했으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정성껏 김치를 담았으니까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산 갓김치 많이 사랑해 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바로 봄에 먹어야 더 맛있는 젓갈인데요. 그런데 이건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는 그냥 새우젓 아닌가요? 봄철 새우젓은 겨울 내내 바닷속에서 살다가 나온 거라서 새우젓이 달짝지근하고 맛있어요. 꿀떡이. 봄 새우젓을 중심으로 사계절 내내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젓갈들. 대한민국 대표 밥도둑이라 할 만큼 보고만 있어도 군침이 절로 돕니다. 이 젓갈하고 먹으면요 네. 입맛이 없던 분들도 입맛이 확 달라져요. 엄청 맛있어요. 젓갈하고 밥 먹으면은 밥 한 공기 먹던 거 두 공기씩 먹어요. 매년 봄이 오면 젓갈의 명소 강경에는 젓갈 백반을 찾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고 합니다. 다양한 젓갈을 한 번에 맛볼 수 있어 인기라는데요. 흰밥 위에 젓갈은 부정할 수 없는 공식이죠. 정말 맛있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감칠맛도 맛있어요. 입맛 없고 할 땐 젓갈이 최고고요. 먹으면 감칠맛이 돌아요. 감칠맛 나는 젓갈을 만드느라 유독 바쁜 이곳. 오늘 중점적으로 만드는 젓갈은 제철 맞은 멍게 젓갈. 산지에서 손질돼 급속 냉동시킨 멍게부터 준비합니다. 이거 이제 해가지고 썰어서 이제 젓갈 담아요. 아유, 입맛 돋보는 데는 최고죠. 봄이 제철인 멍게로 젓갈을 담으면 특유의 시원한 맛을 자랑해 젓갈 중에서도 별미랍니다. 이만한 밥도둑이 또 있을까요? 아직 해동이 덜 된 상태의 멍게의 포장을 벗겨내는 정배 씨. 이 상태로 젓갈을 만들기엔 힘들 것 같은데요. 이게 다 녹으면은 썰기가 어려워요. 하나씩 잡아야 돼. 그래서 좀 덜 녹았을 때 썰어야 잘 썰어져요.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게 잘 썰어주는 것도 노하우. 얼어있는 멍게를 온몸에 힘을 줘서 잘라내는데 기계의 힘을 빌릴 수 없는 꼭 사람이 해야 하는 작업. 기계로 자를 수도 있는데 기계로는 요 폭이 좀 좁게 나와요. 한 1cm 정도 폭. 그러면 이게 묻혔을 때는 찌다랗게 돼갖고 맛이 없게 보여. 이렇게 잘라주면은 식감이 훨씬 더 좋아요. 사람의 손으로 잘라줘야 식감이 살아나 더 맛있는 젓갈을 만들 수 있답니다. 이제 1차 절단 과정을 마친 멍게가 완전히 해동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급속 냉동시킨 멍게가 싱싱한 제 모습으로 돌아오면 소금에 절여줍니다. 국내산 천일염만을 고집하는 정배 씨. 원래는 멍게는 그렇게 소금을 많이는 안 넣어요. 너무 짜게를 안 해. 많은 작업자가 있지만 소금에 절이는 과정만큼은 꼭 정배 씨가 하는데요.
무려 90년 전부터 4대째 젓갈 만드는 방법을 이어오고 있는 정배 씨. 모든 작업을 전통 방식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성한 데가 없어. 다리부터 팔까지 하도 이런 걸 작업해야 돼서요. 좋을 리가 있겠어요? 이제 소금에 절인 멍게에서 수분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멍게 자체에서 수분을 완전히 빼줘야 돼. 멍게 자체에서 수분을 덜 빼면은 안 돼. 그래서 조금 오그러들야 그때 이제 무쳐야 맛있고, 그래서 숙성하면은 향이 되게 좋아져요. 좋은 식감과 향을 위해 12시간가량 수분을 빼내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양념 버무리기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해진 요리법은 없답니다. 오랜 경험 끝에 감각으로 만드는 젓갈. 다른 것처럼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고춧가루는 넣는 동 마는 동. 그래서 또 멍게 맛을 최대로 살릴 수 있게끔. 멍게 같은 제철 식자재들은 양념을 최소화해 본연의 맛을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양념을 버무릴 때도 사람 손으로 직접 하는데요. 이거는 기계로 하면은 너무 똥이 다 터져버리면은 멍게 색깔이 좀 이 노란색이 좀 덜 나와요. 제철 멍게의 맛과 색을 최대한 살리는 게 정배 씨의 비법이랍니다. 멍게 젓갈 작업이 끝난 후 숙성실을 찾은 정배 씨. 각종 젓갈을 숙성하고 있는 곳인데요. 젓갈의 깊은 맛을 위해 저온 창고에서의 숙성은 필수랍니다. 이게 이제 작년 추젓. 이건 육젓. 육젓인데 이건 육젓 중에서 좋은 거. 사이즈가 크잖아요. 한눈에 보기에도 최상급 품질인 육젓. 쓰임이 많은 새우젓은 가격도 비싸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최고 비쌌을 때가 이 한 드럼에 2,500만이 넘었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 1,700만 원대.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이 봄젓인데 봄철에 잡히는 새우로 감칠맛이 좋은 봄 새우젓인데요. 살이 물러 어려서. 그래서 이거는 찌개 같은 거 해먹는 거는 이거 톡 삭혀갖고 찌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계절에 따라 달리 잡힐 뿐만 아니라 크기와 모양도 차이가 있는 새우. 봄에 잡히는 새우는 크기는 작지만 껍질이 얇고 감칠맛이 좋아 인기가 좋습니다. 한 통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한 통에 육젓 같은 거 좋은 건 한 300kg 나와요. 근데 이런 건 한 270, 80. 상품 출고를 앞두고 포장 작업을 준비 중인데요. 그런데 새우젓 통을 열어보니 왠지 우리가 흔히 보던 붉은 빛의 새우젓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우거지라고 해서 위에 국물이 안 잠기면은 이 빨간 새우젓도 국물이 안 잠겨서 며칠 되면 노랗게 돼요.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우거지 젓갈은 잘 걷어내야 합니다. 빼내면 아깝진 않으세요? 아까워도 어쩔 수 없잖아요. 노란 게 들어가면은 보기 싫잖아요. 먹어도 상관은 없는 거지만. 이미 완성된 새우젓이라 포장만 하면 될 것 같지만 까다로운 작업이 또 남아 있습니다. 여기다 이물질이요. 요런 거, 요런 거 있죠? 네. 요런 것도 골라내고 다 골라야 돼요. 시간이 꽤 걸려요. 새우는 주로 바다에 가는 그물을 펼쳐서 건져 올리는 닷자망 방식으로 잡는데요. 그 과정에서 새우와 함께 다른 물고기들도 함께 잡혀 올라오게 됩니다. 1차적으로 골라내지만 작은 물고기들은 다 제거할 수가 없는데요. 때문에 새우젓 사이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불청객들을 사람 손으로 일일이 골라낼 수밖에 없답니다. 이런 거 그거 뭐예요? 이거 바다 장어 새끼. 새우젓만 빼고 다 고르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서서 이물질을 골라내는 작업은 단순하면서도 힘든 작업인데요. 꼴뚜기야. 이거 뭐 먹어도 되는 건데 이런 게 이제 병 작업 들어가면은 아주 보기 싫게 보여. 그래서 꼴뚜기 이렇게 다 골라놨어요. 작업해야 할 양이 많다 보니 부지런히 속도를 내야 합니다. 오늘 작업할 게 병 7,000개니까 4.5톤? 손으로 이물질을 골라내는 반복된 작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 곳곳에서 통증이 밀려오곤 하는데요. 아니 손을 하루에 수십 번을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되는데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어저께도 병원에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주사 맞고 왔지. 아, 병원 갔다 오셨어요? 네. 얼음을 가려면 해야지. 힘들긴 해도 일자리가 부족한 마을 어르신들에겐 소중한 직장이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해 일한답니다. 이물질을 모두 제거한 뒤 포장 작업만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 과정 역시 기계에 맡기지 않고 전부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기계로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나와요. 이게 물이 있어갖고 물만 줄줄 나오지 건더기가 안 나와요. 사람 손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 정확한 양을 맞추기 어려워 조금 넉넉하게 담아내는 게 나름의 비법. 280년. 정량보다 30g이나 많네요. 이렇게 후회도 되는 건가요? 사장님도 혼나는데 왜요? 많이 퍼준다고. 아, 원래 몇 g인데요? 250이요. 근데 왜 이리 많이 넣어요? 아, 이 내가 맘이요. 많이 주고 싶은 사람이 있나 보지.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 만든 젓갈에 작업자들의 인심까지 더해 유난히 더 맛있을 것 같네요. 할 때는 힘든데 이거를 소비자분들 이제 맛있게 드시잖아요. 그럼 아우 맛있다. 진짜 이 봄에 입맛도 없는데 이거 먹고 입맛도 돋다 그러면은 저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죠.